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 2024년부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풍수 구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24년이라고 하지만 한 작년 1, 2년 전서부터 8운의 끝에 그리고 풍수 구운의 초입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해서 이게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타전이 되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NHK에서 방송 보도된 거 보면 하마스가 대규모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보복에 나섰고 400명 이상이 지금 숨졌다, 사망했다,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도가 되어 있고요. 역시 지금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역을 또 공격을 해서 지금 대규모의 지금 폭탄들이 쏟아지면서 불이 나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풍수 구우는 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의 시대여서 사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그 방위산업, 방산 자체도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방산 산업이 구은 시대에 굉장히 더 많은 수출하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의 위험성, 또 화산 폭발, 지진, 백두산 폭발,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편전쟁도 중국 청나라 때 일어나는 게 풍수 구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또 대만이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어떤 분쟁 아니면 통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좀 구운 시대에 얽혀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짚어 볼 테니까, 혹시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또 풍수적 기운,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게 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도 이 대운이랑 운기가 10년 단위로 바뀌듯이 이 풍수적인 기운, 운기, 세상의 이 자연적인 현상, 이런 게 20년마다 9번에서 이게 180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풍수 구은 시대는 2024년부터 43년까지지만 지금 현재 풍수 구은이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사태, 전쟁이나 불, 화재,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올해도 더웠잖아요. 이런 거 보면 화기가 굉장히 지금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6운, 7운, 8운, 9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른 연도에 관계된 건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그거를 못 보신 분은, 관심 있는 분은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이 기운, 운기가 변하는 게 풍수적인 기운이라면 땅, 명당, 부동산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의 흐름, 운기가 변한다는 거죠. 그 자연현상 기운이 변하는데, 그 기운이 변할 때 어떤 사건가 발생하는데, 이제는 구운 불의 시대, 화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 구운 시대에는 제가 여기 아래 적어놨는데,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에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일본 지역 화산 폭발이나 대지진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이게 결국 전쟁이죠. 구문 시대에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이 영국과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또 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7강국 개발해서 자원 부국이 될 가능성, 남북 통일 가능성,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쟁이 또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대만하고 중국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중국 자체가 지금 남진아의 동진아의 그 필리핀이나 뭐 아니면 베트남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또 구단선 해갖고 자기 맘대로 바다의 경계선을 걷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인도하고 분쟁 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이런 지금 거의 뭐 전면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분쟁과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또 분쟁 전쟁 시리아하고도 전쟁 이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부정적인 부분도 구분에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차츰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작은 불씨가 정말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전면적으로 발전을 해서 앞으로 또 이로 인해서 원유 가격, 유가가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또 치명타를 입히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팔레스타인 하마스 자체 무장단체 자체가 그렇게 뭐 대규모로 해서 모든 게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소강 상태로 진입이 되고 다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잠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떻게 되고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물론 인구도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나라도 좀 작지만 그 사람들이 국제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미국 월가 아니면 전 세계 경제 이 쥐락펴락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건 대단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1000만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왼쪽 보면 인구 917만 명이고 면적이 220만 7천 헥타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경상도 우리나라 한 4분의 1 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보다 약간 좀 작은 수준입니다. 220만 헥타르니까 그리고 GDP가 5,200억 달러 1인당 GDP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라든지 또 그때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가 되고요. 뭐 인구 자체 군인이 뭐 17, 8만 명 되지만 예비군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오른쪽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에 살면서 인구는 530만 명 정도 되고요. 굉장히 좀 작은 지역의 한 군데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사실 팔레스타인 자체 어떻게 보면 이쪽도 굉장히 불쌍하긴 합니다. 불쌍하긴 한데 이제 하마스 무장 단체가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대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팔레스타인 국민들 500만 명 좀 넘는데 사실 이 사람들 자체도 어쨌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 더 이제 심각하게 어려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경제, 정치 이런 거 쥐락펴락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지만 이스라엘하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하고도 또 뭐 형제의 나라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또 한국하고 닮은 점도 많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동해 자체를 일본해라 표기 안 하고 동해라고 표기를 하고 독도 이런 거 지도에도 다 해서 우리나라 전적으로 아주 지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사성도 좀 많고요. 우리나라하고 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 또 국민들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이번에 어쨌든 타격을 입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타격, 중동전,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이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유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고 하죠. 이제 브렌트유도 있고 두바이유도 있고 그런데 주로 WTI 지수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는데
일단 유가가 갑자기 4%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 금도 강세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은 좀 며칠 정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출렁거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를 다 지금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무역 수지 적자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유가가 올라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데 약간 출렁은 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WTI 지수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최근에 지금 9월 말경에 거의 94달러까지 갑자기 많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순간 갑자기 이게 좀 발생을 했어요. 느닷없이. 그러다 보니까 10월 9일 지금 86달러까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82달러, 3달러 가다가 그리고 브렌트유하고 또 두바이유가 있죠. 근데 그거는 89달러. 그러니까 뭐 두바이유가 조금 더 싸고 그다음 브렌트유 좀 비싸고 그렇긴 한데 거의 80달러 중반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가 사실은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 이쪽에서 좀 형성이 돼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90달러, 100달러 넘어가면 상당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달러 초중반까지는 한 번 더 찍을 수는 있지만, 뭐 100달러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상당한 국력차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뭐 이스라엘은 미국이란 나라가 뒤에 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 갑자기 아니면 시리아가 뭐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전면전이 발생한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로 다시 돌아선 지 지금 한 3, 4개월 지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유가가 오른다. 물론 뭐 뒤에 배경까지는 우리가 그 흑막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정도는 뭐 원유를 뭐 수출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동에서는 사우디하고 이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잠시 출렁거릴 정도고 뭐 100달러를 넘는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전면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 이것도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잠시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구은 시대 앞으로 풍수적으로 이 구은 시대 이런 작은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까지 큰 전쟁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고요. 불의 시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정말 대만을 뭐 완전히 뭐 전면 공격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뭐 국지전 형태로 벌인다든지 또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국지전 형태로 해가지고 엉뚱하게 뭐 백령도라든지 연평도 이런 데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구은시대 20년은 지금까지 8운이나 7운시대 20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도 20년 전, 앞으로 20년, 향후 20년하고 그 과거 20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요. 어찌 됐건 그렇게까지 뭐 걱정을 하고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